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천간과 지지에서 그 일어나는 그 충들, 보통 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충이나 극, 이 충극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보통 어떤 학문이나 또는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고 또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리학도 역시 하나의 어떤 기술의 영역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명리학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명리학에만 고유하게 쓰여지는 어떤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명리를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가 또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는 명리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어떤 명리가가 만약에 사용하는 사주를 보면서 사용하는 용어를 쓸 때 여기처럼 이렇게 있는 그 갑경충, 그러니까 천간의 충이나 극을 이야기할 때 천간의 충극의 현상을 설명을 할 때 뭐 갑경충, 을신충 또는 뭐 이 병임충, 정계충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쓰면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런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 이 사람의 어떤 그 학습 과정이라든가 실력이나 어떤 지식의 깊이를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를 했는 사람이면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란 이런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나 유튜브 이런 데서 어깨 너머로 막 하면서 또 잘못된 것이 계속 잘못되게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기본적으로 충과 극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어떤 실력이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공부를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한테서 배웠느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라고 하는 천간 글자를 두고 충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또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날라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 사람이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든가 또는 천간이나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과 극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림짐작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거를 보려면 먼저 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모든 학문은 그 학문에서 구사하는 용어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사가 이해하는 용어와 석사가 이해하는 용어와 박사가 이해하는 용어 또는 구사하는 용어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깊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만이 깊이 있게 이거를 연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은 뭐냐고 하면은 어, 대립되고 상반되는 어떤 마주보는 두 기운의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립되고 상반되는 어떤 두 기운, 마주보는 두 기운의 충돌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충이라면은 결국은 충의 결과는 항상 양쪽이 다 손상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한 대 이렇게 가는데 뒤에 또 한 대가 막 따라가서 이렇게 뒤에서 부딪혀요. 자동차가 앞에 가는 차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동차가 충돌했다는 말보다는 추돌이라는 말을 더
더 많이 씁니다. 추돌. 그러니까 충돌은 아니죠. 마주보는 차들이 부딪혔을 때는 충돌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가는 차를 뒤에 가는 차가 따라가서 부딪혔을 때는 추돌이고, 이 경우에는 손상되는 경우가 한쪽이 더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아니고 추돌이죠. 충돌이 되려면은 이쪽에서 오는 차와 이쪽에서 가는 차가 마주보고 서로 부딪혔을 때 양쪽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명리학에서 쓰는 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되고 상반되는 마주보는 두 기운이 충돌하는 현상, 그것이 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는 상당의 손실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이라고 얘기할 때는, 충은 누가 충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금수가 목화를 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이 목을 충하고 수가 화를 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말할 것 같으면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이 인목을 충할 수가 있고요. 해수가 사화를 충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금기나 또는 수기가, 금기가 목을 충하고 수기가 화를 충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충이고, 그 충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양쪽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한쪽만 부서지는. 만약에 두 개가 그런 식으로 금과 목이나 수가 화가 서로 충돌을 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서진다면 그것은 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극이라 그래요. 그럴 때를 우리가 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천간에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지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신금이 인목을 충하고 해수가 사화를 충할 때 왜 그걸 충이라고 하느냐면은 상방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금과 인목이 서로 이제 충을 했어요. 이렇게 충을 하면은 신금 속에 있는 지장간 임수나 그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인목 속에 있는 무토나 병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부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무토는 그러니까 그 임수를 부술 수 있고, 여기 있는 그 경금은 인목 속에 있는 간목을 부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천수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생방파동 고의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지에서 생지는 충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죠. 생방파동 고의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적천수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자, 파동 고이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일단 빼고요. 생방파동.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지는 충되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인신이 충을 하거나 또 사해가 충을 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끼리 부서져가 양쪽이 다 부서져요. 그래서 양패구상이라 그래요. 생방파동 고이게 생방파동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양패구상, 그러니까 양쪽이 다 패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충을 되는 거는 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신충, 사해충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천간에는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천간에는 지장간 같은 그런 개념이 없고, 천간에는 있는 글자가 전부 다 금이면 금, 목이면 목,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기운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천간에서 우리가 보통 충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목이 충한다 그러면 우리가 갑경충, 여기에서 보면은 갑경충이에요. 갑경충이라는 거는 간목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이렇게 일곱 번째 있는 글자하고 서로 충대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뭡니까? 우리가 십신으로 편관 이렇게도 표현하고, 일곱 번째 나를 죽이는 기운이죠. 간목이 일간이라면 일곱 번째 있는 글자는 나를 죽이는, 그래 칠살 이렇게 살인할 때 살자, 죽일 살자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있는 일곱 번째 있는 글자가 나를 죽이는 기운이다. 그래서 편관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칠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면은 칠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곱 번째가 있는 거니까 뭡니까? 신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병화면은 임수. 그래서 병임충, 정계충 이런 말을 시중에서 쓰죠. 그런데 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충이 아니고 뭐냐?
극이죠. 일방적인 극이에요. 그러니까 갑목이 아무리 강하고 개수가 많을지라도 경금을 만나면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을목을 우리가 화초라고 하잖아요. 화초인데 여기 7번째 있는 글자가 신금이에요. 이 신금은 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화초가 아무리 무성하게 써도 낫이 들어가면은 다 베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낫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베다 보면 낫이 좀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화초는 낫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7번째 일어나는 글자들의 이 관계를 우리가 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양쪽이 상방이 손상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방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서는 일방이 극을 당하는 거예요. 일방이 서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경충하면 갑목이 박살나는 거고, 을신충하면 을목이 박살나고, 병인충하면 병화가 일방적으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이라는 말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용어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방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일방 손상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천간 글자는 자신의 글자로부터 따져서 7번째 해당되는 것이 그 충에 해당되는데, 그 글자를 우리가 십신으로 여기하면은 7번째 나를 죽이는 기운이다 이렇게 해서 칠살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편관이죠. 편관이라고 십신으로 편관인데, 편관을 다른 말로 칠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7번째 나를 죽이는 기운이다, 흉신이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천간충 하면은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무토는 뭐가 되느냐? 무토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무토에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갑충. 그 다음에 기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토에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을목이 되겠죠. 그래서 기을충 이런 식으로 10개의 충이 다 나옵니다. 동시에 갑과 경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이, 갑과 경이 있으면 무조건 갑경충이냐 또는 그 극이 당하느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갑경충 이런 말 쓰는 사람을 그 공부했는 과정이나 실력이나 깊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갑과 경만 있으면 무조건 갑경충이라 그러고, 을과 신만 있으면 을신충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는 거죠. 우리가 명리를 공부할 때는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체와 용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명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주체인 상태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갑목이 일간일 때 경금을 보면은 갑경충이라고 말하는 이 극이 당하는 게 말이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경금이 일간일 때 갑목을 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5번째 글자예요. 여기 지금 편관은 7번째 글자라고 되어 있고 편제는 5번째 글자인데, 갑과 경의 관계를 보면은 갑경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목 입장에서 7번째 글자예요. 갑목이 주인일 때, 갑목이 일간일 때 얘기해요. 그러면 경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5번째예요. 경금에서 보세요. 경금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있는 글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편제라고 하는 거예요. 편제. 그러니까 편관과 편제가 이 갑목 입장에서 보면 편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갑목이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있는 글자는 편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면 편제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똑같이 무조건 천간에 갑경만 있으면 갑경충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의 위치가 주체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할 때 체용의 문제거든요. 무엇을 체를 보고 바라볼 거냐, 무엇을 주인으로 보고 용을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편제가 될 수도 있고 편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한 종합하면 뭡니까? 천간의 충은 한쪽만 부서지기 때문에 이거는 충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극이라는 거예요. 극. 그러니까 천간에서 천간 글자에다 충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은 명리학에 있어서 명리학을 매우 잘못 공부했거나 잘못된 선생으로부터 배웠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이해하는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명리에 대해서 매우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지금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카페 보면은 회원이 뭐 몇만 명
명씩 이렇게 되는 데서도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이런 용어를 막 구사를 하면서 또 명리 선생, 자기 스스로가 명리학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갑경충, 을신충 이런 용어를 써요. 그거는 뭐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오행의 생극관계에 대한 개념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쓴다고 해서 사주를 잘 보고 못 보고 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기초 상식적인 개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깊은 어떤 사주를 어떻게 감명을 하겠어요? 형편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명리계는 음지의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도 학문이니까 알고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자면 천간에는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간에 들어가는 건 항상 극이라는 말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극이라는 용어는 쓸 수 있는데 충이라는 말은 천간 글자에는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천간은 생극재화라고 할 때 이렇게 극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는 형충회합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천간 글자를 말할 때 생충재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천간을 생충재화 또는 지지를 형극회합 이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충이나 극을 얘기할 때 극은 천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충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충이나 극을 마구 이렇게 쓰면은 그 개념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주를 감명하는데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모든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처음에 이 개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일어나고 난 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충이라는 거는 천간에서는 한쪽만 부서지니까 결국은 천간에는 충이라는 것은 없고 극만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이라는 거 어디에 있느냐? 지지에 있는 거예요. 왜 지지에 있는 걸 충이라고 하느냐? 양쪽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왜 양쪽이 다 부서지느냐? 지장간에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의 충은 우리가 생방파동, 고이계 이런 말도 하지만 양패구상이라 그래요. 두 개 다 부서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글자를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지장간 속에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충이라는 것은 지지에만 있는 것이고 천간에는 극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주를 한번 보세요. 사주를 제가 4개를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첫 번째 보세요. 이거는 을목을 주체로 해서 보면은 신금은 을신충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이런 용어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편관이에요. 편관이 을목을 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똑같이 을과 신의 관계인데 신금이 이렇게 극하는 관계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경금과 병화, 이러면 우리가 경병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병충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경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도 이제 여기 보면 7번째니까 요것도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경병충이죠. 그러니까 충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병충이에요. 병과 경이. 그래서 경금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병화는 편관칠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경금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밑에 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는 똑같이 병과 경의 관계인데 병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병이 주체되면 이때는 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금이. 똑같이 병과 경만 있으면 무조건 병경충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임수와 병화에서 이게 일간이 임수니까 임수 입장에서 병화를 볼 때는 편제가 되는 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되면 우리가 뭐 부서지고 위험하다 그럴 때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임수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주체라 그러면 병임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병화가 수의 극을 당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주체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병과 임만 있으면 병임충 되고 뭐 을과 신만 있으면 을신충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무엇이냐, 체와 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천간에는 이렇게 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사주를 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또 굉장히 대형 사이트, 그러니까 회원이 2만 명, 3만 명, 5만 명 뭐 이렇게 되는 사이트에서 그런 분들도, 또는 자기 스스로가 명리학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천간의 얘기를 할 때 갑경충, 을신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꺼리낌 없이 쓰는데, 이것은 굉장히 개념 이해를 잘못했다. 뭐 그 사람이 그걸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 충이 4개만 주로 얘기하거든요. 뒤에 무갑충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충이. 왜냐하면 그 기준되는 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는 다 그 편관칠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그것이 입장이 바뀌어서 보면 5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 간목의 입장에서 경금은 편관칠살이 되지만은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5번째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체로 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튼 결론은 명리를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실력이 얼마만큼 있을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인가,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했는가, 또 깊이는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를 파악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감명을 의뢰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가 배울 때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서 막 얘기할 때도 저 사람 말을 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의심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파라메타, 그러니까 그걸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용어들을 봤을 때 용어도 종류가 여러 개니까 그거를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를 우선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 개 용어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 때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런 천간 글자를 두고 충이라는 말을 붙이는 명리가나 또는 명리학자나 또 명리를 감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의심해야 된다. 근본부터 굉장히 기초가 취약한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왜냐하면 가장 사주를 볼 때 형충파해 뭐 또는 생극제와 형충회합,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고 기본적인 오행의 생극제, 그 오행의 작용 관계를 규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대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몇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면서도 꺼리낌 없이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런 갑경충, 을신충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이런 개념, 충이 무엇을 의미한다든가 하는 이 개념은 이해를 하고 난 후에 나는 그래도 뭐 갑경충이라는 용어, 을신충이라는 용어 쓰고 싶다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고서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은 천간에 일어나는 일을 충이라는 말을 거의 잘 붙이지 않아요. 고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삼명통해나 뭐 연애자평이나 이런 고수들도 천간에서 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잘 안 써요. 안 쓰고 보통 천간 얘기를 할 때는 극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간은 생극제와 지지는 형충회합,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천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극, 지지의 얘기를 할 때는 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헷갈려가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명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간의 충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보셔라,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충의 개념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